반복 착상 실패해서 하는 자궁 내시경은 두 가지 기전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초음파로 발견하지 못한 해부학적인 이상이 있는지를 직접 들여다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자궁 내막 자극술인데요. 자궁 내막 자극술이 전형적인 아까 말씀드린 프로인플라메이션을 향상시키는 방법이거든요. 내시경을 통해서 아주 그 미세한 기구들로 자궁 내막을 상처를 내놓으면 그게 회복되면서 나오는 물질들이 착상에 도움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자궁 내시경이 반복 착상 실패의 치료일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예방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착상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있는지 볼 수 있으니까요. 습관성 유산의 입장에서는요, 습관성 유산의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경막자궁이거든요. 경막자궁도 자궁 내시경이나 초음파를 통해서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궁 내시경은 어떤 의미에서는 습관성 유산과 반복 착상 실패의 치료이자 예방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직 임신을 한 적이 없는데 경막자궁이 진단이 됐어요. 그럼 이게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 경막을 제거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하고 싶을 것 같은데 교과서적으로는 치료를 하지 않고 가만두라가 정답이에요. 네. 그거는 사실 전문의 시험에 제가 냈던 얘기인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경막자궁이 있다고 해서 모두 다 습관성 유산이 되진 않거든요. 근데 이건 교과서적인 얘기고, 근데 우리가 뭐 경막자궁 치료는 이제 자궁경을 통해서 하는데 뭐 어려운 경우도 있고 좀 간단한 경우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경막자궁이 발견이 됐을 때 습관성 유산의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그거를 놔두고 임신을 하면 유산이 될 수도 있는데 치료를 하고 임신을 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무 이제 이해는 되는데, 어쨌든 저는 교과서적으로는 그거는 과잉 진료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 수술을 네. 어쨌든 열심히 말려보기는 하지만 대부분 많이들 해달라고 하시고, 그러면 이제 내막이 손상되지 않는 선에서 해드리긴 합니다만, 그래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물어보시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자궁 기형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습관성 유산의 검사 자체가 습관성 유산의 과거력이 있는 분들에게 시행했을 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즉, 내가 유산을 한 번 했어. 한 번 했는데 저 수뷰 검사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NK셀이 높게 나왔어. 그러면 그 높은 NK셀이 과연 유산의 원인인가? 아무도 알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스터디들은 다 습관성 유산, 그러니까 유산이 두세 번 반복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NK셀이 높은 사람과 아닌 사람, 이렇게 구별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즉 내가 습관성 유산이 아닌데 수뷰 검사를 했을 때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치료를 안 한다고 반드시 유산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요.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자궁 기형 빼고는 예방은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꼭 습관성 유산 아니더라도 요즘은 워낙 결혼들도 늦게 하시고 임신 시도도 늦게 하시니까, 임신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여성의 나이가 41살인데 임신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유산이 됐어요. 그럼 다음 임신을 시도할 때까지 거의 4, 5개월이 걸리거든요.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입장에서는 가장 흔한 유산의 원인이 태아의 염색체 이상이니까 꼭 PGT를 할 필요는 없지만 PGT를 고려해 보는 건 어떨까요? 를 물어보시는 분들도 사실은 상당히 계시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답은 없기 때문에 제가 옳다 그르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걱정에 대해서 주치 선생님들하고 충분히 얘기를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경막자궁은 저희가 자궁경을 통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좀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왜냐면 예전 그런 얘기들은 이제 정말 한 20년 전 얘기인 것 같고요. 최근에는 뭐 모든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이 가입력과 이런 것에 대해서 항상 인지를 하게 교육을 받기 때문에 자궁 내막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꼭 난임 의사한테 받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저는.
ERA는 어떤 시기에 배아를 이식하면 가장 임신 확률이 높아질까를 봐주는 검사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면 유산은 임신은 되는데 유지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ERA는 일단은 언제 이식을 했을 때 착상률이 제일 높아지냐를 보는 거기 때문에 ERA 검사를 해서 최적의 시기에 배아를 넣어주는 것은 임신율 향상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습관성 유산을 개선시키지는 못합니다. ERA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죠. 최근 어떤 논문에서는 ERA 검사를 하나 안 하나 임신율에 차이가 없다는 논문도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뭐 꼭 옳고 그런 거는 아직은 없는 것 같고요. 그냥 필요에 따라서 ERA 검사를 해보시는 것도 나쁜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사실 자궁 내막을 평가할 수 있는 툴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로 ERA를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좋은 배아를 선별한다는 거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염색체 이상이 없는 배아를 선별한다는 거죠. 유산의 가장 흔한 원인은 염색체 이상이니까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염색체 이상이 없는 배아를 선별해서 넣어주면 당연히 유산의 확률도 줄고 반복 착상 실패에서도 주요 원인이 태아의 염색체 이상이기 때문에 염색체 이상이 없는 아이를 선별해서 넣어주면 임신율은 당연히 상승을 합니다. 부부 염색체 검사는 습관성 유산이나 반복 착상 실패일 때 해보는 거고요. 태아의 염색체 검사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태아 염색체 이상이 부부 유래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말하면 습관성 유산이나 반복 착상 실패일 때 부부 염색체 검사를 하고 거기서 그러면 이상이 없을 때가 사실 문제예요. 이상이 있을 때는 당연히 PGT를 해서 좋은 배아를 걸러야 되는데 그럼 부부가 다 염색체 이상이 없다. 그럴 때 PGT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고민하시는데 별개의 문제예요. 왜냐면 두 엄마 아빠가 다 정상이어도 만들어지는 배아가 염색체 이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상적인 거는 미국은 많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배아를 만들고 모두 다 PGT를 보내요. PGT에서 정상 배아만 이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PGT는 항상 논란이 있죠. PGT를 하는 게 과연 옳은가에 대해서는 항상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상적으로 말했을 때는 PGT 통과 배아를 넣는 게 PGT를 안 한 배아를 넣는 것보다 임신율이 높은 건 너무 당연한 일인데 현실적인 허들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지는 아까 말씀하신 게 완벽히 두 분의 검사를 하고 배아까지 걸러주면 좋기는 한데 과연 그렇게까지 꼭 필요하냐를 물어보시면 저는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컨디션이라는 거는 의학적으로 그 정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 했을 때 이 컨디션이 안 좋은 것 때문에 호르몬이 안 좋아지고 면역세포가 올라가고 낮아지고 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되게 상담 드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희는 나름 객관적인 지표들을 가지고 상담을 드리고 있는데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요는 그게 어디까지 안 좋은 건지 실제로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애매모호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거고 하지만 많은 난임 의사들이 이번 달에 컨디션이 안 좋으면 쉬세요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건 제 생각인데 어쨌든 저희가 지금 하는 시술들이 맥시멈 50%짜리 시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공률. 충분히 안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안 됐을 때 내가 몸이 안 좋거나 하면 우리 환자들은 자꾸 본인 탓을 한단 말이에요. 꼭 본인이 잘못한 게 없지만 모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컨디션 안 좋으실 때는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학적이라는 것보다는 저는 감성적으로 정서적으로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시술을 안 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그런 측면에서는 몸을 좀 건강히 하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몸을 건강히 한다는 게 또 객관적인 지표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체중이에요. 체중. 체중은 그 체질량 지수가 높아질수록 즉 비만에 이를수록 임신율이 떨어지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몸 관리를 하고 오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나이가 좀 젊고 임신 시도까지 조금 시간을 끌어도 될 것 같은 분들에게는 체중을 좀 감량하고 오시라고 말씀드려요. 그 난임 극복을 위한 생활습관 교정, 저희 병원에 책자가 있잖아요. 그거 되게 상식적인 얘기지만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인데 생각해보면 굉장히 실천하기 쉽지 않은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일주일에 3회 이상의 유산소 운동, 그리고 지중해식 식단, 제가 잠 얘기는 저기 써놓지 않아요. 요즘은 수면과도 또 연관된 스터디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수면은 11시 이전에는 주무시는 게 좋은 걸로 되어 있고요. 적어도 7시간 이상 주무시는 게 좋답니다. 그리고 이제 7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또 꼭 말씀하시는 분이 그러면 1시부터 8시까지 자는 건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여기 또 스터디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면의 중간이 새벽 3시 전후인 게 제일 좋대요. 그러니까 결국 11시 이전에 주무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제 공부를 하다가 알게 됐고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어떤 남편분들은 저한테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니 현대인이 어떻게 12시 이전에 자냐고. 근데 어쨌든 가장 좋은 난임 극복에 도움이 되는 수면 패턴은 11시 이전에 주무시고 7시쯤 일어나시는 거. 그러니까 결국 운동, 스트레스 관리, 건강한 음식 챙겨 드시는 거, 수면에 제일 좋게 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난임 극복에 도움이 되는데 생각보다 하기가 쉽진 않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특히 정자가 안 좋거나 이럴 때 이 생활습관 교정이 되게 정자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남편분들이 정자가 안 좋을 때 전 뭘 해야 되나요? 물어보셔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한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신단 말이에요. 힘들다. 그래서 제가 꼭 임신이나 정자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정액 검사를 다시 했을 때 개선이 안 되면 의지가 꺾인다. 그러니까 꼭 포커싱이 임신이 아니고 나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시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꾸준히 잘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부부가 같이 운동하시고 스트레스 관리하시고 몸에 좋은 음식 드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제가 항상 이제 이걸 찍으면서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해야 되나?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런 거를 왜 물어보시지 하는 게 많아요. 무시를 한다는 게 아니고 모든 질환이 원인이 있고 원인이 있으면 그걸 해결하면 되는데 이거는 상관없이 여기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시는 것 같아요. 해결에만. 근데 그것도 이해는 되는 게 우리들 입장에서 원인이 없는 게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원인을 못 찾는 거죠. 저희가 지금 현대의학 기술로. 그래서 물론 그런 경우에야 할 수는 없지만 그 해결책을 찾기 전에 원인을 먼저 잘 분석을 해보는 과정이 꼭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런 생각의 흐름을 가지고 주치의 선생님들과 얘기를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결국은 이제 원인이 없잖아요. 그러면 치료를 때려붓기 할 수밖에 없죠. 그게 적극 치료인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적극 치료가 답은 아니에요. 제 환자분이 정말 오랫동안 임신이 안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근데 본인이 임신을 했을 때가 약을 적게 썼던 것 같아요. 물론 그때는 유산이 됐었고 그래서 본인이 유산 경험이 많으신 분이어서 PCT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PCT 정상 배아를 넣었는데 그분도 거의 뭐 20만 10번 넘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적극 치료를 안 할 수가 없었고 원인이 없었어요. 원인 불명이었는데 그래서 너무 안 돼가지고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분이 임신하셨을 때는 프로게스테론 밖에 안 썼었대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당신이 너무 불안하지 않으면 우리 그렇게 해봅시다 했는데 그분이 임신을 하셨거든요. 하고 싶은 얘기는 적극 치료만이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도 안 될 때 적극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적극 치료를 했는데도 안 될 때는 조금 약을 끊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을 얘기가 나가면 이건 내 생각인데 나가도 될까? 네, 어쨌든 그래서 모든 약을 때려붓고
우리 환자분들이 주사를 많이 맞고 이런 것만이 노력은 아니라는 거를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본인이 어떤 희생을 하더라도 임신에 성공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본인의 희생과 임신율이 비례하지는 않으니까 조금 더 본인을 아끼시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본인도 좀 보살피시면서 임신 시도, 그러니까 난임 치료를, 본인을 좀 보살피면서 난임 치료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베스트 오브 미 아시죠? 저희 병원의 이름이 이렇게 된 이유가 미, 나에게 초점을 맞추라는 얘기잖아요. 내가 제일 소중한 존재여야지 임신도 잘 되는 거를 명심하시고, 내 몸을 건강하게,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관리하면서 난임 치료를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